안녕하세요. 음악평론가 김용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고 계세요? 대답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대답이 강력 있게 나와야 되는데 굉장히 슬픕니다. 사랑을 많이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오늘은 사랑 홍보 대사로 나와서 음악평론가니까 이제 음악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는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오늘 저의 주 목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테마가 최근 몇 년간 우리에게 뭐 익숙한 여러 테마들이 있었잖아요. 뭐 힐링, 그죠? 치유, 그다음에 연대, 그렇죠? 뭔가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저는 다음에 테마로 꼽고 싶은 게 저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마침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것에 관한 책도 썼었는데 테드톡에서 하는데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뭐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았어? 라고 말을 했어요. 오늘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저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제가 음악 평론가 생활을 그래도 제법 오래 했어요. 90년대 말부터 해왔으니까 돈을 받고 하는 일을.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 와서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라고 좀 깨닫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게 오늘의 이제 주제고 그게 뭐였냐면 음악의 역사를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제가 음악 역사에 대한 책도 여러 권 썼고 실제로 미국에서 음악학으로 박사를 받기도 했고 그러면서 음악에 담긴 많은 이야기들과 뭐 어떤 주제의식과 이런 것들을 연구했는데 너무 어처구니 없게도 이런 결론을 얻었어요. 음악의 역사는 그게 어떤 음악이든지 여러분이 무슨 음악을 생각하십니까? 바흐일 수도 있고 쇼팽일 수도 있고 뭐 지미 앤드리스, 비틀즈, 뭐 저스틴 비버 누구도 상관 테일러스 음악의 역사라는 것은 결국 사랑의 역사다. 그 사랑의 역사라는 게 뭐냐? 결국은 쉽게 말하면 나는 너를 사랑해. I love you. 독일어로는 이힐레베디. 이 얘기를 수없이 변주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나의 이런 얘기를 좀 넣어서 이렇게 각색을 해서 수없이 이런 얘기들을 평생 해온 거고 실제 이거는 빅데이터 회사에서 이 검증을 했어요. 우리 미국을 다 포함해서 전 세계 모든 대중음악, 모든 음악을 다 빅데이터로 넣어서 그 주제의식을 뽑아봤더니 결국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려고 인류가 그렇게 평생을 노력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I love you라는 말을 가장 열심히 한 음악이 뭐죠? 발라드잖아요. 이 발라드라는 음악은 굉장히 독특해요. 주제는 단순하죠. 사랑한다는 말 하나예요, 사실은. 뭐 이제 또 좀 변주를 하자면 너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이런 것도 있고 나 이제 오늘부터 너 사랑하지 않을래? 또 있고 제발 돌아와줘도 있고 그죠? 너 이거 고급질 편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너 밤길 조심해라 또 있고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좋아 이런 것도 있어요. 아니면 뭐 노래 중에는 너 혹시 좋은 사람 없니? 소개시켜줘 라는 것도 있죠. 결국 이 발라드라는 것은 사랑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세레나데인데 재밌는 게 있어요. 그리고 발라드를 쓴 사람들은 분명히 나의 사랑 얘기를 썼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찌 보면 모든 음악 중에서 가장 개인적이고 가장 진정성 넘치는 음악은 사랑 노래, 발라드예요. 근데 발라드는 노래가 나오고 누군가의 가수가 부르는 순간 그 가수의 이야기가 되죠. 그 가수의 음악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노래방을 가는 순간 그 가수가 누군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부르는 순간 여러분이 어떤 노래를 부르는 순간 그거는 정확하게 내 얘기가 됩니다. 그 사람이 어디서 만났고 누구랑 만났고 몇 년을 만났고는 중요하잖아요. 이 노래가 지금 나의 마음을 얼마나 울리는지 그리고 이 내 경험을 얼마나 이 노래가 잘 표현해 주는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놀랍게도 아주 개인적인 아티스트의 이야기가 결국엔 세계를 건너서 언어도 다른데 모든 사람의 사랑의 경험으로 변하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근데 여러분 좀 세상스러운 얘기를 할게요. 그래도 평론가가 전문가라고 하는데 가사 몇 줄 소개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발라드라는 말을 여러분들 많이 썼잖아요. 그러면 이 말에 대해서 오늘은 좀 평론가 모드로 요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5분 상식. 발라드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네, 당연히 모를 거를 제가 그렇죠. 네. 그러면 이렇게 말해봅시다. 발라드라는 말을 여러분께 제가 말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게 떠오르죠? 네, 좀 떠올랐죠? 약간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랑 노래가 먼저 떠오르죠. 근데 그 사랑 노래가 빨라요, 느려요? 아, 조금 느리지. 네, 빠르면은 케이팝 느낌. 네, 뭔가 좀 느린 사랑 노래라는 느낌이 사실은 발라드예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 포인트가 있어요. 발라드는 사실 이거였다 그러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이게 뭐예요? 발레죠. 발레와 발라드가 실제로는 같은 기호입니다. 깊은 깨달음의 순간이 왔습니다. 네, 또 이게 평론가니까 사기치기 좋아하는 사람이 또 무슨 썰을 풀까 기대하실 텐데 이런 거예요. 발라드라는 말의 어원은 라틴어에서 온 거거든요. 발라레라는 말이어서 왔어요. 그래서 발라레라는 말의 뜻은 뭐냐? 춤을 춘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이게 지금도 뭐 이탈리아 말이나 프렌치에도 다 이 발라레라는 말의 그 어원이 다 있어요. 그래서 결국 발라드는 사실은 춤곡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발레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발라드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왠지 발라드라면 박효신이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됐죠. 이 사연이 있습니다. 원래 발라드는 이런 춤곡에 어울리는 서정적인 시, 이야기의 작품을 가리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음악이 아니라 가사였던 거죠. 가사. 그러다가 이게 그 가사의 서정적인 작품이 이제 사람들에게 그런 게 발라드야 하다 보니까 그런 아름다운 글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멜로디가 쓰여지게 되고 아무래도 그런 아름다운 멜로디는 조금 차분하면서 낭만적인 음악들이 많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의 발라드로 이제 변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음악은 이 발라드라는 것은 음악의 한 장르, 특정한 비트, 뭐 BPM 얼마, 비트는 이렇게 이게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의 문학 양식, 이야기라는 것이죠. 내러티브라는 것이죠. 자, 이제 5분 상식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야기 좀 해볼게요. 발라드라는 게 그러면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왔을까? 물론 이게 무슨 어느 날 그 문익점이 모카씨를 가져오듯이 그렇게 들어온 거는 아니에요. 근데 유행하기 시작한 시점은 있습니다. 그게 80년대 중반이었어요. 그 전에도 발라드라는 말이 있었냐? 있긴 했어요. 근데 80년대 이전에는 발라드라는 말은 팝 음악에만 사용했어요.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죠. 그러다가 80년대 중반부터 서서히 그게 우리 것이 되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80년대 중반 한국이 이제 좀 살만한 사회가 되고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고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이 이제 한 세대를 보내게 되면서 도시 생활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음악의 청자들은 젊어지고 젊은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주머니돈, 용돈이 많아지고 이 사람들이 문화적 주체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 시절의 MG였던 거죠. 그 시절의 MG들이 생각하는 좋은 음악이란 도시적, 세련되고 그리고 너무 이런 큰 얘기 말고 내 얘기, 내가 지금 느끼는 얘기 그리고 특히 새롭게 등장한 여성 청자들이 선호했던 예쁜 정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발라드 음악을 처음 탄생시키는 아주 그런 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언제였냐? 따단 때는 바야흐로 1985년. 네. 참 슬픈 거는 나는 1985년에 대한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자, 85년에 정말 거짓말처럼 우리나라 최초의 발라드들이 등장합니다. 몇 곡이나 아시는지 한번 보세요. 조용필이 부르고 유재하가 작곡한 사랑하기 때문에, 남이가 부른 슬픈 인연, 그리고 이문세가 부른 소녀, 모두 85년에 동시에 나왔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작곡가들이 이렇게 방 안에서 하나 둘 셋 하다가 짜잔 하고 동시에 신곡을 발표한 게 아닌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아까 언급했듯이 그 시절에 정서라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정서가 발현될 어떤 모멘텀이 필요했던 것인데 그것이 바로 1985년을 계기로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85년은 제가 뽑는 한국 발라드의 원년입니다. 먼저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람 두 명을 제가 언급을 할게요. 얼마 전에 공연도 마쳤던 가수 이문세, 그리고 그 가수 이문세의 음악을 만들었던 이영훈 작곡가, 작사가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은 우리나라의
발라드라는 거를 한 장르로 인식하게 만들었던 인물들이에요. 우리가 이문세 이전에도 사랑 노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문세 이후로 우리는 비로소 방송에서 발라드라는 말을 썼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냐? 발라드가 갖고 있는 아름다운 선율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주 아름다운 노랫말을 통해서 가능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이영훈 씨는 평생 이문세를 위한 곡만을 만들었어요. 이문세 씨는 거의 평생을 90% 이상을 이영훈의 곡만을 불렀습니다. 이 둘의 콜라보레이션은 아주 우리에게 굉장히 묘한 어떤 커뮤니티적인 경험을 선사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영훈의 사랑의 공간이었던 광화문을 우리 모두의 사랑의 공간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가끔 모르겠어요. 요즘 세대는 제가 요즘 세대가 아니라서 우리 정동에서 사진을 찍어놓고 덕수궁 돌담길에 있는 시청 광화문 이런 얘기하면 낭만적인 느낌이 드십니까? 네. 아니라고요? 어디다 자료수도 가야 되나? 아무튼 이 광화문은 이영훈에게는 아주 개인적인 사랑의 장소예요. 그런데 이영훈이 만들고 이문세가 부른 노래 때문에 이 노래는 모든 사람들에게 광화문이라는 어떤 가상의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얼마 전에 그 정동길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근처만 가도 이 마음이 갑자기 맥박이 빨리 뛰는 것 같고 체온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상하다. 난 평생을 강서구랑 강남에서만 살아서 여기에서 연애를 했던 경험도 없고 누구랑 헤어진 경험도 없어요. 근데 왜 내 마음이 뛰지 했더니 이거는 내 진짜 경험이 아니야. 이 얘기였거든요. 향긋한 5월의 꽃향기가 그리워지면 광화문을 찾게 된다는. 네, 어떤 사연이 있었겠죠. 5월에 사실은 이영훈 씨가 평생 사랑했었던 한때 사랑했었던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이문세의 모든 디스코그래피에 걸쳐 있어요. 네. 한 사람의 얘기고 모르죠. 1년을 만났는지 3개월을 만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가 겪었던 향긋한 5월의 꽃향기, 눈 내린 광화문 내거리, 그리고 언덕 밑 정동길에 남아있는 그 추억들, 눈 덮인 교회당 아마 저기 정동교회일 건데 아무튼 그런 추억들 나는 갖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광화문이 그런 장소로 기억되는 그런 낭만성을 부여한 것은 바로 이 노래입니다. 여기가 언덕 밑 정동길이에요. 이문세의 노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날씨 좋은 어느 날의 풍경이지만 그 노래를 듣고 자란 사람들에게는 걷기만 해도 나에게 없는 추억마저 소원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이런 것이 바로 음악의 힘이라고 봐야겠죠. 자, 두 번째 사랑 노래에 아주 중요한 테마가 있는데요. 신기하게도 사랑 노래의 대부분은 이별 노래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는 사랑 노래, 발라드의 상당 부분은 사실은 사랑해서 좋다라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너무 괴롭다는 내용이에요. 너 왜 떠났니? 돌아와 줄래? 왜 내가 아니고 괜히? 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 결국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술가의 불행은 우리의 다시 할게요. 예술가의 불행은 우리의 행복이죠. 참 우리가 슬프지만 예술가가 느끼는 고뇌의 크기만큼이나 우리에게는 카타르시스를 주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랑 노래의 대부분이 이별 노래인 이유죠. 이별하고 슬프고 좌절되고 정말 죽고 싶을 때 나오는 창작의 열정. 그 열정을 우리는 사랑하죠. 대부분의 명곡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가요의 발라드 최고의 명곡들은 대부분 이런 절절한 이별의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노래들이죠. 너무 아름답죠? 이 말에 글의 힘이라는 게 너무 아름답죠. 세상은 어제와 같고 시간은 흐르고 있고 나만 혼자 이렇게 달라져 있다. 추억은 다르게 적힙니다. 전율을 일으키게 하는 말인데 이거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조금 더 보편적인 말로도 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좋아하는 만큼 너는 나를 좋아하지 않아. 나는 못 잊었는데 너는 나를 잊었구나. 나는 우리 사랑이 너무 소중했는데 너한테는 한낱 별게 아니었구나. 이런 얘기를 이렇게 아름답게 풀어내고 이 얘기들은 이소라 씨 본인의 얘기겠죠? 하지만 이소라의 본인의 얘기가 이 말에 공감하는 우리 모두에게 평생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X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떠올리는 거죠. 아, 내가 사랑한 만큼 난 사랑받지 못했고 하지만 그게 사랑인가 보다. 추억은 다르게 적힙니다. 나만 혼자 이렇게 달라져 있는 거죠. 그 이별의 아픔을 그 사람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얼마나 아파하는지. 하지만 그 아픔을 나는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느끼는지를 모른다는 사실에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여기서 논란이 될 만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혹시 커플 안 계십니까? 네. 커플 없어요? 다른 데 보면 막 부부도 있고 막 이런데 아무튼 뭐 자, 요즘 들어서 노래를 들으면서 많이 생각한 건데 사랑의 본질은 뭘까?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사랑의 본질은 어쩌면 짝사랑이 아닐까. 자, 두 분이 물론 친구지만 두 분이 서로 사랑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분명히 친구를 사랑하죠? 친구도 친구분을 사랑하죠? 자,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내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는 평생 믿어요. 그렇게 믿을 뿐이에요. 저 사람이 하는 말투, 표정, 평소에 나에게 해주는 태도를 보고 저 사람의 나에 대한 사랑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을 뿐이에요. 영원히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죠? 결국은 짝사랑과 짝사랑이 잘 통하면 사랑의 완성이 돼요. 짝사랑과 짝사랑이 안 맞으면, 히트가 안 맞으면 그거는 비극적인 사랑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어찌 보면 그래서 더 숭고한,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지만 나는 온전히 내 마음을 주는 짝사랑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사랑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노래는 정말 수백 년간 들려줬어요. 오늘 그 중에 하나, 정말 가슴 아프고 정말 고급진 표현이지만 찌질리셔스한 발라드의 세계를 맛볼 수 있는, 하지만 최신곡이라고 불러봤어요. 최신곡이라는 게 뭐 하여튼 20년 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바로 샤이니의 방백이라는 노래예요. 조금만 들어볼게요. 참 답이 없죠, 그죠? 네. 날 보면 웃으면 내 마음속에 병이 생긴대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만지고 싶고 느끼고 싶고 꿈도 꾸고 싶고, 네. 정말 더 한심한 이야기들은 말이에요. 너를 사랑해주는, 한마디로 그와 지금 잘 되고 있는 그 사람이 밉다가도 부러워진다. 네. 언젠가는 희망까지 남기죠? 네. 짝사랑의 아주 전형적인 우리가 사고방식을 보고 있어요. 마음이 아팠다, 제가 미웠다, 부러워졌다, 그래도 언젠가는 나에게도 기회가 있겠지. 네. 이거는 세대를 건너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나의 이 사랑은 언제쯤 완성을 볼 수 있을까를 늘 가슴 아파하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지금도 계속됩니다. 네. 아이돌의 음악에서도 이런 아련한 사랑의 이야기를 남긴 또 황현 작가의 그 공이 크다고 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바라보면 저는 결국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수많은 다른 이야기도 있지만 오늘 세 가지만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만 봐도 발라드는 특정한 음악 스타일이나 편곡이 아니죠. 바로 정서죠. 그 안에 담긴 우리의 사랑의 이야기인데 제가 이거 한 문장으로 외워볼게요. 사랑과 이별과 후회와 설렘과 찌질함의 연대. 그게 바로 발라드고 그게 바로 대중음악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이야기. 재밌으셨어요? 네. 이게 재밌으셨다면 요거를 제가 105곡을 더 얘기했어요. 115곡, 114곡을 더 얘기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더 송라이터스라고 특히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쓴 작사가들의 이야기를 좀 더 면밀하게 담았습니다. K-팝 얘기도 있으니까 너무 지루하지는 않을 거예요. 날씨가 좀 쌀쌀해지고 왠지 외로워지고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다시 사랑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사랑 많이 하시고 사랑이 아직 엄두가 안 난다면 사랑 노래를 들으면서 아이디어를 한번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김영도였습니다.